이미 하늘을 나는 헬리콥터가 있는데 왜 굳이 전기로 나는 새로운 비행체가 필요할까? 이런 질문들 사실 저희에게 자료 보내주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조비 에비에이션의 EVTOL, 그러니까 전기 수직 이착륙기가 기존 헬리콥터랑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고 또 왜 이게 미래도시 교통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지 그 속내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요. 조비 EVTOL이 특히 소음이나 운영 비용, 또 안전성,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 헬리콥터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꽤 구체적인 데이터로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단순히 뭐 기술 사양 비교 이런 걸 넘어서서요. 그렇죠. 이 차이점들이 결국 우리 도시의 이동 방식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 피부에 확 와닿는 차이점부터 짚어보죠. 바로 소음 문제인데요. 헬리콥터 소리, 이거 사실 도심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 요인이잖아요. 그럼요. 그 특유의 크고 찢어지는 듯한 로터 소음 때문에 사실 헬리콥터는 도심 안에서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뭐 민원도 많고요. 그렇죠. 밤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낮에도 좀 민감한 지역은 어렵고요. 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조비 EVTOL은 이륙이나 착륙 시에도 심지어 100m 상공에서 비행할 때 측정된 소음이 65데시벨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65데시벨이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보통 나누는 대화 소리나 아니면 좀 조용한 사무실에서 나는 소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획기적으로 조용한 거죠. 와, 거의 뭐 옆에서 속삭이는 수준 아닌가요? 헬기 소리랑 비교하면 이건 뭐. 네, 비교가 안 될 정도죠. 바로 이 조용함 때문에 EVTOL이 도심 한복판,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훨씬 가까이까지 들어와서 운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시끄럽지 않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운영의 가능성 자체를 여는 거군요. 맞습니다. 소음 공해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요. 이걸 넘어서서 도시 내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수용성, 이걸 높이는 핵심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음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비용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헬리콥터는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용료도 그렇고 운영비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헬리콥터는 굉장히 복잡한 터빈 엔진을 쓰고요. 관련된 부품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정비도 자주 해줘야 하죠. 연료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렇죠. 항공료도 비싸고요. 네, 자료에 제시된 수치를 보면 이게 확 와닿는데요. 1.6km, 그러니까 1마일을 이동하는 데 드는 운용 비용을 비교해 보면요. 헬리콥터는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50달러에서 많게는 350달러까지 든다고 해요. 와, 1마일에 350달러. 정말 비싸네요. 그렇죠. 그런데 조비 EVTOL은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13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3달러요? 50달러, 350달러랑 비교하면 이건 뭐 거의 수십 배 차이 아닌가요? 네, 엄청난 차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전기 모터 구조가 헬리콥터 터빈 엔진보다 훨씬 단순하고 부품 수도 적어서 유지 보수가 훨씬 쉽고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연료비 대신 전기료가 드는 건 당연하고요. 아하, 구조적인 단순함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 압도적인 비용 차이가 중요합니다. EVTOL이 단순히 일부 부유층이나 특수 목적을 위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어쩌면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택시처럼 일상적인 도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조용하고 또 경제적이기까지 하다. 정말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늘을 나는 거니까요. 무엇보다 안전이 담보되어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헬리콥터 사고 소식도 간간히 들리잖아요. 네, 안전성. 정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 역시 EVTOL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헬리콥터는 보통 커다란 메인 로터 하나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가 많거든요. 네, 위에 큰 프로펠러가 하나가 돌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 메인 로터나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토로테이션 같은 비상 절차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쉽지도 않고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런데 조비의 S4 같은 기체를 보면 로터, 즉 프로펠러가 총 6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각각의 로터가 독립적인 전기 모터로 구동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분산 전기 추진, DEP하고 안전 설계 측면에서는 중복성, redundancy라고 부릅니다. 중복성 설계요? 그게 어떤 의미죠?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시스템이 서로 백업 역할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로터 6개 중에 하나 혹은 2개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로터들의 추력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는 거죠. 아,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가 버텨준다. 훨씬 안심이 되는데요. 네. 실제로 조비 에비에이션은 다양한 실패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수많은 테스트 비행을 진행했고 로터 일부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자료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렇군요. 검증이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게다가 동력원이 전기이다 보니 기존 항공기처럼 연료 누출로 인한 화재나 폭발 위험도 현저히 낮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안전 측면에서는 여러모로 고심한 흔적이 보이죠. 여러 개의 엔진과 날개가 서로를 지켜주는 시스템이라니 확실히 신뢰가 가네요. 그럼 조종하는 측면은 어떤가요? 헬리콥터는 조종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조종사 양송 비용도 비싸고 또 늘 인력난에 시달린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eVTOL은 좀 다른가요? 네, 조비 에비에이톨은 처음 설계 단계부터 단순화된 조종, Simplified Vehicle Operations와 궁극적으로는 자율비행, Autonomous Flight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훨씬 더 자동화된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조종사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도록 설계되었죠. 아, 조종이 더 쉽다는 거군요. 조종사 없이 완전 자율운항을 하는 것입니다. 와, 자율비행이요. 자동차도 아직 완전 자율주행이 안 됐는데 항공기가 먼저 가능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항공 환경이 도로보다는 좀 더 예측 가능하고 통제하기 용이한 측면도 있거든요. 물론 넘어야 할 기술적, 제도적 과제는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율비행이 실현된다면 단순히 인건비 절감 효과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24시간 운항이 가능해진다거나 항상 최적의 경로를 비행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조종사 수급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지고요. 이건 정말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등장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야, 자율비행까지 간다면 정말 이동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겠네요. 그럼 이런 미래적인 eVTOL, 이건 어디서 타고 내리게 되는 건가요? 헬리콥터처럼 헬리패드가 필요한가요? 비슷한 개념인데 eVTOL 전용 이착륙장은 버티포트라고 부릅니다. 수직, 버티컬, 이착륙, 에어포트의 합성어죠. 버티포트, 이름도 미래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버티포트가 기존 헬리패드보다 훨씬 작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VTOL 자체가 헬기보다 좀 더 컴팩트하고 특히 소음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아, 공간 활용도가 높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도 나오듯이 예를 들어 대형 빌딩 옥상이나 쇼핑몰 주차장 위 아니면 도심 내 사용하지 않는 작은 부지 같은 곳에도 버티포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훨씬 유연하게 인프라를 깔 수 있는 거죠. 와, 그럼 정말 우리 생활 공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걸 타고 내릴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처럼 도시 곳곳에 촘촘한 버티포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도 훨씬 쉬워지고요. 이건 단순히 이동시간 단축을 넘어서 도심 내 이동의 접근성 자체를 혁명하는 겁니다. 아까 자료에 뉴욕 시내에서 JFK 공항까지 가는 예시가 있었잖아요. 보통 차로 가면 뭐 1시간은 기본이고 막히면 1시간 반, 2시간도 걸리는데. 네, 맞아요. 그 자료에 따르면 eVTOL을 이용하면 그 거리를 5분에서 10분 내외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하죠. 10분? 와, 이건 뭐 차원이 다른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eVTOL이 가져올 가장 직접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공항을 오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이 정말 극심한 출퇴근 시간대 이동, 아니면 주말에 외곽으로 나갈 때 예를 들어 콘서트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아니면 좀 떨어진 리조트 같은 곳으로 갈 때도 그 이동 시간을 극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좋네요. 이게 단순히 더 빨리 간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동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가 하루를 계획하고 도시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장거리 출퇴근도 가능해질 수 있고 도시와 외곽의 경계도 좀 더 희미해질 수 있겠죠. 정말 도시의 모습 자체를 바꿀 만한 잠재력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아직 넘어야 할 산, 그러니까 현재 기술의 한계점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신기술이 그렇듯이요. 현재로서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제약사항은 역시 배터리 기술의 한계입니다. 아, 배터리요. 전기차도 그렇고 결국 배터리가 문제군요. 네. 현재 조비의 S4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한 번 충전했을 때 날아갈 수 있는 최대 항속거리가 약 150마일, 그러니까 한 240km 정도 됩니다. 이게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중소형 헬리콥터가 보통 300에서 400마일, 많게는 500마일 이상 날아가는 것에 비하면 아직은 좀 짧은 편이죠. 네, 절반 정도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도심 내 단거리 이동이나 인접 도시간 이동 정도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먼 거리를 한 번에 가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배터리 기술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잖아요. 에너지 밀도가 더 높고 더 가볍고 더 안전하고 또 더 빨리 충전되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예를 들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네,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되고 가격도 안정화되면 EVTOL의 항속거리 문제는 점차 해결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하긴 초기 전기차 생각하면 지금 정말 많이 발전했으니까요. 항공 쪽도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 이 조비 에비에이션의 EVTOL은 기존 헬리콥터와 비교했을 때 일단 소음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조용하고 운영 비용은 훨씬 저렴하고 또 안전성 측면에서도 다중 로터 시스템으로 더 강화됐고 장기적으로는 자율 비행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도 훨씬 유연하게 구축할 수 있다. 이런 다방면에서 뚜렷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 도심 항공교통의 아주 강력한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현재 항속거리라는 분명한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이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EVTOL은 단순히 이동 시간을 줄여주는 편리한 교통수단을 넘어서서 우리 도시의 공간 구조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잠재력을 품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EVTOL 기술이 가져올 미래가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 다룬 이런 내용들 외에 혹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기술의 또 다른 어떤 측면들이 궁금하신가요? 예를 들자면 여러 대의 EVTOL 동시에 뜨고 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은 또 어떻게 관리될지, 아니면 복잡한 도심 상공에서 수많은 EVTOL 안전하게 날아다니려면 충돌 방지나 관제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구축되어야 할지. 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죠. 또 예측 불가능한 악천후, 갑작스러운 폭우나 강풍 같은 상황에서도 과연 안정적인 운항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같은 문제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EVTOL이 우리 곁으로 다가올수록 풀어야 할 숙제들도 점점 더 명확해지겠죠?